안녕하세요. 김유겁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종 집값이 2년 2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폭락하였으며 앞으로 하락폭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행정수도 이전 이슈로 세종시발 지방집값이 폭등하였는데 세종시 집값이 추락하자 대전과 충청권은 물론 대구, 부산, 광주 등 영호남 아파트 거래량이 줄면서 하락 반전하는 등 이상기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 지방은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급추락하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세종발 지방 고가 아파트 거품 분기 현장에 가볼까요? 세종 집값 최대 폭락 충격. 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큰일 났다. 왜냐면 2020년 초에 세종이 폭등을 하면서 행정수도발로 세종이 폭등하면서 이것도 정치권에서 억지로 띄운 것 같아요. 집값 띄우려고. 그렇게 의심밖에 안 돼요. 아무튼 어찌됐거나 대전, 대구, 부산, 광주가 불바다 돼버린 거예요. 엄청나게 올랐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러한 세종이 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확 줄어들면서 폭락을 합니다. 지금 2년 2개월 만에 최대치로 폭락을 했어요. 그러자 지금 대전, 대구가 엄청나게 뜨거웠었는데 지금 완전히 식었어요. 대전도 지금 물량이 넘쳐 흐르고 있고요. 이렇게 지방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이 아파트들, 검은 그림자. 자, 여러분들 지금은 조금 관망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지방 아파트. 그렇다고 해서 지방의 모든 아파트 두려워할 건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특히 30% 이내에 해당되는 비싼 아파트예요. 3억 가구, 2억 가구, 4억 가구 이런 것들은 그렇게 안 빠져요, 많이.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들은 뭐 잡았다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 없이 20억, 10억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얘들은 위험합니다. 세종시 집값 0.15 하락 2년 2개월 만에 최대라고 나왔잖아요. 지금 다음 주는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돼요. 자, 상승장 패턴에 이랬어요. 자, 세종시가 수도 이전 이슈로 보세요. 자, 대전, 청주, 충청권 해가지고 확대됐죠. 여기가 뛰니까 이렇게 폭등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대구, 부산, 광역시 이렇게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영호남 전체 이렇게 집값이 무지막지하게 뛰었는데 이제 다시 하락장 패턴. 왜 그러냐면 세종시가 중심이에요. 도시는 작아도 여기가 중원에 위치해 있으면서 그 남부 지역, 자, 영남이라든가 호남 지역을 이렇게 지인도 지휘하는 그러한 입지입니다. 그래서 세종시가 폭락을 하게 되면 지방 아파트들은 똑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보세요. 이전이 불투명해지자 얘가 폭락하고 있죠. 대전, 청주, 지금 청주는 그나마 지금 늦게 뛰어가지고 아직도 뜨거운데 대전하고 대부분 충청권이 빠르게 식고 있어요. 거래량도 없습니다. 이게 대구까지 확산됐어요, 지금. 그래서 내가 빨간색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산, 기타 광역시 이쪽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 형국이고요. 영호남 전체, 아직 여기 지방, 그러니까 중수도시가 지금은 제일 뜨겁거든요. 왜? 1, 2, 3억 미만 아파트가 많으니까. 여기까지는 안 갔는데 이제 세종시발 집값 폭락이 이 순서를 거쳐서 현재 대구, 부산까지 왔는데 이렇게 내려갈 것으로 전망이 돼요. 세종 하락, 대전, 대구, 부산, 영호남으로 크게 확산되고 있다. 지방 전체 지금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고요. 매물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잘 버텨줬어요, 다주택자들이. 그런데 지방 걸 먼저 던지기 때문에 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세종시 급락 확대. 지금 급락이 문제가 아니라 더 확대되고 있다고요. 매물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하락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는 잘 버티고 있고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미분양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집값 급락 추세입니다. 지금 대구시도 지금 0.45까지 갔었는데 0.1 한 자리 숫자 0.00 이런 식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미분양 역시 증가하고 있고. 자, 대전시 엄청 뜨거웠잖아요. 세종 옆에 붙었었는데 지금 거래가 급감하면서 상승폭이 대거 축소됐어요. 기타 영호남 시 단위, 군 단위, 중수도시들이 거래 급감하면서 상승 축소되고 있습니다. 세종 폭락, 지방 확대, 지방 광역시로 이제 폭락 기운이 확대되고 있다. 지방 부동산은
장기적으로도 조금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먼저 거품이 많이 낀 거, 특히 비싼 아파트가 문제라고 했어요. 싼 것들은 괜찮습니다. 자, 거품 폭등, 지방 고가 아파트 거품 최고치입니다. 같은 30억짜리라도요, 서울 30억짜리는 뭐 폭락한 다음에 또 신고가 찍고 날아갈 가능성이 높지만, 부산이나 대구나 광주나 이런데 뭐 비싼 아파트들은요, 폭락을 한 다음에 회복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자, 보세요. 지방 고가 아파트 거품 최고치고 하락장의 대폭락 후에 회복이 불능할 수도 있다. 왜? 너무 뛰었어요, 제가 봐도. 자, 그 다음에 미분양 아파트 및 빈집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구 급감이 엄청나죠. 인구 고령화, 생산인구는 급격히 감소, 기업체도 수도권이라든가 해외로 많이 이전해서 이제는 예전에 그 지방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2016년부터 19년까지 부울경을 비롯한 경상도권의 집값이 폭락을 했던 이유도 바로 인구 급감하고 맞물린 거예요. 산업지 이전하고도. 출산율 급감하고 있고 수도권으로 지금 이동 중이에요. 사람들도 이제는 자꾸 수도권으로, 심지어는 이제 충청권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매물은 쌓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등 지방, 내가 다주택자다. 어디부터 팔겠어요? 지방부터 팔자요. 지방 우선 매도. 공급이 과잉되고 또 매수를 회피하는 경향이 강해요. 특히 비싼 것들.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심각합니다. 작년만 해도 엄청난 거래량인데 지금은 거래량이 없이 서로 줄다리기 버티기 하고 있죠.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매물 폭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제 3년간 무주택자 선택, 서울이냐 지방이냐 할 것 없이 한번 이거 꼭, 자, 여러분들이 지금 무주택자다, 내가 뭐 앞으로 3년 동안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지. 먼저 릴레이식 분양, 3기 신도시라든가 서울이라든가 또는 지방의 유망지역, 분양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에요. 다만 본인의 가점, 상황에 맞게끔 판단해야 합니다. 가점이 좋은 상태에서는 무작정 넣으면 안 돼요. 왜냐, 앞으로 3년까지 계획을 보면서 좋은데 당첨되도록 노력을 해야 하고, 가점이 나쁘면 나중은 나중이고요, 청약은 넣어볼 필요가 있죠. 5억 미만, 뭐 지역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아무튼 중저가라고 보시면 돼요. 중저가 또 실거주를 하고 연끌도 안 하는 상태라면 솔직히 빠를수록 좋습니다. 자, 지방 고가 아파트는 금지지만 전국 단위에서 좀 저가 아파트라면 어차피 1년 동안은 뛸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빠를수록 조금 더 유리해요. 기다린다고 해서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기다린다면 한 4, 5년까지 각오하고 기다리면 지금 가격보다는 훨씬 더 많이 추락할 거예요. 자, 고가 아파트 연끌 매입 조심하세요. 이건 서울도 마찬가지고 강남도 마찬가지고 GTX도 마찬가지고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지방 매입은 신중하세요. 자, 그 다음에 2에서 6년 폭락, 흐름 보면서 매입. 그래요. 나는 돈도 별로 없고 괜히 잘못 잡았다면 큰일 난다. 빌라 하나 잡고 싶다 1억밖에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 그냥 기다리세요. 그런 게 나아요. 자녀, 나는 집은 있지만 자녀 애들 2, 3억짜리 뭐라도 사주고 싶다. 자녀가 무주택일 경우는 우선 청약하고 급매를 같이 판단해야 돼요. 무조건 매입만 이등사가 아닙니다. 그나마 중저가니까 매입을 판단하는데, 자, 자녀는 또 나하고 다르잖아요. 그럴 경우는 좀 더 소극적으로 접해야 돼요. B아파트, 나홀로 아파트, 이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던져버리고 비싼 거 말고 그래도 세대수 어느 정도 되는 좀 오래된 구축 아파트로 갈아타세요. 이걸 지금 갈아타 놓지 않으면 하락장에 이게 안 팔려가지고요, 다 놓쳐요. 하락장만 안 팔리는 게 아니라 상승장에도 안 팔려요. 그래서 다 놓치니까 갈아타려면 비싸지 않은 웬만한 아파트로 B아파트나 나홀로는 갈아타라. 자, 이제 수도권 집값 상승 확대, 지방 하락 전환 보시면 이게 그래프인데 어떻습니까? 91년까지 올라갔다 80년대부터 쭉 떨어졌다가 떨어질 때도 많이 떨어져요. 그다음 IMF 때 툭 떨어졌다가 그다음 쭉 올라갔다가 2008년까지, 그러다가 2014년까지 떨어지다가 지금 2021년 현재, 자 2022년으로 나왔는데, 자 수도권이에요. 이게 지방은 이렇습니다. 지방도 비슷하다가 좀 사이클이 분기되었고 장기간 횡보했죠. 그러다가 최근에 쭉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흐름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수도권은 상승, 지방은 하락. 자, 이제 대구, 세종, 울산, 전남 그 전망지수 하락세를 한번 봅시다. 지금 세종발 이게 확산되고 있는데 대구 보니까 보시면 눈에 띄어요.
매매 가격이 이렇게 정점을 찍었다가 지금 아직 완전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빨갛게 여기 있죠. 세종은 뭐 좀 확대되고 있죠. 여기 보세요. 지금 확 내려왔잖아요. 자, 울산도 보세요. 울산도 지금 위험합니다. 울산도. 그리고 전남, 광주 마찬가지예요. 자, 어떻습니까? 지금 흐름이 아주 안 좋죠. 세종시 한국부동산원 KB 리본 가격 지수는 폭락하고 있어요. 이제 세종시만 보자고요. 먼저 한국부동산원부터 이렇게 쭉 가격이 지금 올라가다가 조금 이제 정체 상태에서 이거 보시면 더 이 정점 찍고 확 내려가고 있고 마이너스로 전환됐죠. 이게 0인데 자, 역시 KB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양은 비슷한데 여기 보세요. 거의 0 근처죠. 이미 시세는 마이너스로 완전히 전환됐고요. 자, 이제 거래량 볼까요? 서울도 거래량은 확 줄었다는 걸 알겠죠. 이렇게 경기도도 확 줄었습니다. 자, 부산광역시는 더 줄었어요. 여기 보세요. 이제 거래가 안 되고 있어요.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가 이렇게 급박하게 줄면 매물은 쌓이면서 집값이 추락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여기 실질적으로 보면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네요. 뭐 강북, 경기, 수도권, 서울, 강남 이렇게 보면 인천 이렇게 보면 수도권은 이렇게 밝아요. 매매 가격 전망 지수도 124부터 127까지예요. 근데 지방은 다 이래 초록색으로 전반적으로는 뜨거운 건 맞지만 이미 약세로 지금 전환되고 있어요. 지금 부산, 광주, 전남 파란색, 세종도 더해지죠. 자, 빈집도 많습니다. 전국에. 지금 보시면 경상도 21만, 전라도 18만 엄청납니다. 이게 빈집이 초가집이 뭐 시골집만 빈집이 아니에요. 아파트도 빈집이 막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 서울도 만만치 않죠. 빈집은 늘어나고 있는데 무주택자들이 들어갈 곳이 없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지만 지방 부동산은 특히 조심해요. 여기 제목이 아예 찍혔죠. 뉴스 제목. 대구, 부산에 이어 광주, 경남도 줍줍 미달이 넘쳐나나 계속 증가하고 있네요. 자, 미분양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분양 증가 추이가 이렇게 1만 단위 거의 2만에 육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수도권도 1500세대 지방은 14,000 엄청나죠. 이제 지방은 수도권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 와서 더 확산되고 있어요. 부산 아파트값 과거를 잊지 마세요. 2016년부터 19년 사이에 100주 동안 100주 연속으로 그것도 7.6% 이것은 사실상 30% 폭락했다고 보면 돼요. 보세요. 변동률 모든 곳이. 그 다음에 부울경 이게 0인데 2016년을 기점으로 쭉 내려왔다가 자 이제 19년에 반등은 하고 있지만 아직도 마이너스고 2020, 21년에 이렇게 날라온 거죠. 세종 집값 최대 폭락 아무튼 충격적입니다. 이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지방에 집을 갖고 계신 분은 어떻게 할까? 저가 아파트, 중가 아파트는 조금 좀 관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사도 아주 싼 것들은 실거주자들은 아직도 괜찮아요. 근데 고가, 중고가 아파트, 비싼 것들 이런 것들 아예 보지도 마세요. 전국적으로 역대급 거래 급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집값이 하향 흐름을 타면 급락할 수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다주택자의 매물 증가와 무주택자의 영끌 싸움으로 압축할 수가 있는데 세종은 이미 집값 폭락과 함께 매물이 급증하면서 이러한 하락 흐름이 지방광역시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감사합니다.